서맹수 TV입니다. 금일은 12월 3일 화요일입니다. 금일의 주제는 강주 사태 진실 8탄입니다. 이 시대의 정신은 정의와 진실이라 말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과연 정의와 진실 댁에 정치를 하는지 바라보겠습니다. 윤석열의 눈가림에 의하여 좌익이 우익으로 변한 것을 보면서 그가 전향한 것으로 알고 있음을 봅니다. 윤석열이 위장 우익으로 변질된 것을 처음부터 그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문재인의 마지막 연도에 추경을 사용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의 권력인수위원장 안철수가 말한 바에 의하면 1천조의 추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안철수는 권력인수지 알게 된 내용을 다시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의 발설은 얻어든 말이 아니었습니다. 기자와의 대화 중에 밝혀진 내용입니다. 윤석열은 안철수 권력인수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줄 압니다. 그는 이를 문제 삼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점은 그가 책임도 같이 지겠다는 것으로 말함이라 지적합니다. 또한 강화문 지하에 일제 강점기 때에 강탈하여 묻어둔 금 2021년 가치로 8천조 원이라 알려졌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20년 7월에 KBS 1방송에서 발표한 적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윤석열은 아직도 국민에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이걸 보면 그는 좋은 대통령이 아님을 느낍니다. 윤석열은 일제의 하순이라는 말을 듣는 것은 강화문의 금의 소식을 일본 정부가 반응한 것을 국민에게 알지 않는 것에서 말함입니다. 대한민국은 공산주의를 외쳐가며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나라임을 천명합니다. 윤석열은 자유를 배척했던 제주 4.3 사건의 공산주의의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만든 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반성이 따라야 합니다. 윤석열은 부정선거를 알면서 그만 지나가자고 한 자입니다. 그는 후보 시절에 국민에게 약속한 말을 기억하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이를 볼진데 그는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 제명이 고개를 두고 싸움을 걸어오는데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그의 자세에서 약속 대련으로 느끼게 됩니다. 강주 사태 8탄 내용입니다. 95사 기록에 조작된 부분입니다. 그들은 5월 21일 13시 10일 공수 여단에서 시민군의 사격을 가하여 총기를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5월 20일 상황을 먼저 알아봅시다. 10시에 시민군이 도청을 하여 10만 명의 인원이 1차 공격이 이루어졌으며 12시 쯤에 시민군 전방에 있는 인원들이 전원 소총을 휴대하고 나타났습니다. 11 공수여단의 장병들이 놀래어 자신들의 지휘관의 실탄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경계용 실탄 팀당 15알들이 이 탄창을 대대 통합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시민군이 주장하는 바는 13시 장갑차에 타고 있던 조사전이 경운이 쏜 총에 사망하여 총을 들었다 하였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은 전혀 상황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럼 총기 탈취 상황을 나주의 김동문 기자가 직접 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5월 19일 15시 30분 나주 예비군대대 무기고 탈취 장면입니다. 그날의 명령문과 그들의 모습입니다. 장발족 60명이 예비군대대 무기고를 탈취하는 모습입니다. 부대 예비군대대 무기고를 공격한다. 공격 앞으로
이것이 그날의 명령문이었습니다. 부대라 했습니다. 그들은 총기를 5월 19일 탈취하여 이것을 광주로 실어 날았습니다. 홍준표는 진실의 말을 하라. 한 사람에도 구하고 싶은 나의 심정이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지만 내용은 알아야 할 것이다. 11공수 재단장 최웅 준장, 3공수 박정규 15대장, 나의 눈에 들어오는 자다. 최웅은 거짓 진술하여 대한민국 공수부대를 살인 집단으로 만든 데 동조한 자이며, 박정규는 또한 그의 동기생을 사살한 자로 기억한다. 광주의 사탄들은 전두환 중정망설이를 살인자라고 말하지만은 민족의 눈으로 보면 분명 그는 민족을 살린 영웅이었다. 어찌 그가 살인자인가? 광주 사태가 무너졌으면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이렇게 살아있지 않을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아멘.